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팡팡뉴스 주제가 안락사 논쟁. 그보다 중요한 건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게 최근 뉴스 때문이죠. 맞아요. 최근에 네덜란드 전직 총리 부부가 이제 동반 안락사를 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락사에 대해서 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좀 논쟁이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오늘 관련된 얘기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저 뉴스를 보고 좀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덜란드 전직 총리 부부가 치유하기 어려운 지병을 앓고 있어서 동반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한다고 해서 뭐 누구나 안락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치료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여야 되고, 그리고 심한 고통에, 평소에도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환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의사 2명의 그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또 여기서 바로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구두로 안락사 신청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최종 심사까지 다 거쳐야만 비로소 이제 안락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 쪽에서 나오는 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뭔가 장치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는 허용하지만 누구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 안락사 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자료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그리고 조력 자살, 그러니까 통틀어서 안락사라고 하죠. 이 안락사로 사망한 사람이 총 7,666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숫자가 네덜란드 한 해에 사망한 사람의 4.5%에 달한다고 하니까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안락사를 택하고 있는 이들의 질병도 좀 궁금해져요. 이 고통이 심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뭐 암과 같은 질병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뭐 예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암이 대표적으로 거의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하시는 분들의 80% 이상 네. 좀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뭐 치매 혹은 정신질환 그런 환자들도 안락사를 하는 좀 수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연명 치료만 받아야 하는 뭐 말기 암 환자든지 뭔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건데, 치매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치매는 자기 의사를 좀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도 이제 안락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 치매에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에서도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안락사 요청이 환자 본인의 의지로 그리고 그렇죠. 또 구두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중증 치매 환자 대상으로 이 안락사를 진행했던 의사가 실제로 이제 기소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왜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안락사 소재로 나왔을 때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선택한다 이런 걸 보긴 했는데, 네덜란드 말고도 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가 이제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인가요?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뭐 네덜란드, 스위스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룩셈부르크나 뭐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뭐 이런 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네. 안락사를 허용을 하고, 이 밖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주에서만, 그리고 호주도 일부 주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관련해서 헌법 소원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인 형태로 그렇죠. 논의가 네. 좀 이뤄졌었어요. 왜냐하면 국민 반발이 아무래도 좀 심한 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크게 좀 사회적 쟁점이 돼서 논의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이제 12월에 60대 그 척수염 환자가 헌법 소원을 제출했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고 평소에도 굉장히 좀 고통이 심하게 겪는 그런 환자신데,
있는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신청을 했냐면 의사 조력을 통한 존엄사를 원하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에 위배된다. 이런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고 이전에는 사실은 비슷한 어떤 소원들이 있어도 법원이 다 기각했거든요. 예. 이번에는 헌재가 이 안건을 정식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 그러니까 존엄한 죽음. 존엄사 그리고 이 안락사와 대치되는 법안을 헌재가 직접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락사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맞아요. 뭐 종교계 그리고 뭐 의료계에도 사실은 반박 뭐 이렇게 성명이나 목소리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생명 경식 풍조가 그렇죠. 좀 만연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과연 개인의 권리 그걸로 권리를 보장해도 되는 것인가 좀 그런 문제도 종교계에서 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때는 이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몇 번 발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실질적인 그런 논의는 좀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주목할 게 우리나라에서 2018년 2월 달부터 연명의료에 대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네. 중단하는 걸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극적 존엄사라고 하죠. 소극적 안락사, 그런 형태는 이제 일부 허용이 되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그래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한테는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항암제 투여 혹은 인공호흡기 착용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의사나 가족들은 처벌을 따로 받지 않는 그런 조항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리 내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존엄사, 소극적인 안락사는 국내에서도 현재 이제 합법이라는 거고 실제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좀 현장에서 많이 있나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그 서약서 그런 네. 거가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되면서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200만 명 이상이 요 이제 의향서에 사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명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라고도 하죠. 굉장히 좀 많은 수가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의서에 막상 사인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정말 그 목숨이 이제 정말 끝나가는 그 순간이 임박했을 때는 호흡기를 다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사실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네네. 호스피스 계실 때 이제 의료서에 사인을 했지만 네. 나중에 요청을 해서 다시 이제 달았거든요, 호흡기를.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는 많아서 그러니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맞아요. 이게 마음을 먹어도 정말 쉽지가 않고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금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네.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한 이 선택권, 일명 안락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은혜 기자의 이제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초고령 사회가 계속 이제 다가올수록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그 찬성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물론 있겠지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이제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호스피스 제도가 제대로 구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 이전에 이제 호스피스 제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을 좀 정리하자면 안락사 논쟁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가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안락사 이전에 적극적인 완화 치료, 호스피스 정책을 좀 먼저 세우는 게 낫겠다, 맞는 방법이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